자, 물질의 양 파트 추가 개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물질의 양론에서는 어떤 개념들을 배웠었냐면은 우선 처음에는 화학식량에 대해서 배웠었죠. 뭐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다음에 몰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다음에 뭐 질량과 몰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 W는 N 곱하기 M이라는, 그 다음에 부피와 몰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었죠. 어, V가 N에 비례한다던가 아니면은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22.4리터이던가 뭐 이런 개념들 여러 가지 배웠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개념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문제풀이를 할 때 이 정도 수준으로만 가지고 문제풀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몇 가지 개념들을 조금 더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물질의 양도 그렇고 화학 반응식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그 다음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 밀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밀도를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부피는 뭐 밀리리터 또는 리터의 단위를 쓰고 질량은 그램의 단위를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밀도의 단위로 그램 퍼 밀리리터 또는 그램 퍼 그램 퍼 리터라는 단위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흔히 이제 사용하는 밀도의 단위는 기체의 경우에는 그램 퍼 리터의 단위를 사용을 하고 고체 액체 수용액의 경우에는 그램 퍼 밀리리터의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체는 적은 질량에도 굉장히 큰 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은 뭐 그램의 단위라 그램에 뭐 1g, 2g의 질량 단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리터 단위의 이제 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램 퍼 리터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고체 액체 수용액은 질량에 비해서 적은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램 퍼 밀리리터라는 단위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자, 이거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동일한 온도 압력에서 이런 조건에서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성질이 성립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밀도를 우리 D라고 하면은 얘는 부피분의 질량, V분의 W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물질의 질량은 그 물질의 몰수에다가 몰 질량을 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얘는 V분의 N 곱하기 M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어떤 성질을 배웠어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였냐면은 앞에 내용에서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였죠? 자, 동일한 온도 압력이라는 조건이 꼭 필요하고요. 동일 온도 압력. 자, 이건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V가 N에 비례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V분 N이라고 나타낸 이 부분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야 합니다. V분의 N이 일정하다. 자, V가 N에 비례하니까 V분의 N은 항상 어떠한 상수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뭐만 남아요? 여기 오른쪽에 M만 남으니까 자, 어떻게 쓸 수 있다?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또는 화학식량에 비례한다. 물질량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이 뒤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또는 문제풀이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온도 압력이라는 조건이 꼭 필요해요. 자, 한번 문제들을 좀 풀어봅시다. 자, 1번 0도 실기압에서 어떤 기체의 밀도가 1.25g per 리터이다. 자, 이 기체가 한번 1몰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이렇게 쓰면은 또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n몰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n몰 있다고 가정하자. 1몰 있다고 가정해도 되고 n몰 있다고 가정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부피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22.4 곱하기 n 리터의 값을 가지겠죠? 자,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1.25는 22.4 곱하기 n 분의 얼마예요? W죠.
자, 따라서 W는 어떤 값을 가지냐면은 28 곱하기 n이라는 값을 가지는데, 자, 분자량은 뭐예요? n분의 w죠. 자, 위의 식에서 계산하면 28이다. 자, 좀 어렵게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기체가 n몰 있다고 가정할 필요 없이 기체가 1몰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체 분자량은 28이다. 자, 2번 표는 25도 실기압에서 두 가지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일단 1번을 먼저 풀어봅시다. 두 개의 기체 모두 동일한 온도와 압력 하에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A2B4와 A4B8의 몰수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부피가 몰수에 비례하죠. 그러면은 두 기체의 몰수비는 뭐와 같아요? 두 기체의 부피비와 같죠. 근데 부피가 앞에 거는 3, 뒤에 건 2니까 몰수비는 3대 2이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x의 값. 지금 밑에 단위 부피당 질량이랑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다시 위로 가봐서 우리 이런 얘기를 좀 적어봅시다.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는 다른 말로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단위 부피당 질량. 즉 문제에서 꼭 밀도라고 안 나와도 어떤 주어진 값이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값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얘는 밀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 나와 있지만 사실은 얘는 밀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밀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분자량에 비례한다. 자, 얘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그런데 A2B4하고 A4B8의 분자식을 보면은 두 개가 지금 어때요? 정확히 두 배의 원자의 개수만큼 들어가 있죠. A는 두 개였던 게 네 개가 되고 B는 네 개였던 게 여덟 개가 됐잖아요. 그럼 분자량도 마찬가지로 A4B8이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거에 두 배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즉 분자량 B는 두 개가 1대 2일 텐데, 이게 뭐가 같아야 돼요? 밀도비, 즉 단위부피당 질량비가 같아야 되죠. x 대 2니까 x는 1이다 라고 우리가 풀 수 있겠네요. 자, 3번 표는 기체 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기체 온도와 압력은 같다. 자, 원자량비를 구하라 돼 있는데, 일단은 AB와 AB2의 분자량비를 먼저 구해봅시다. 자, 어떻게 구해요? 분자량비는 뭐와 같아요? 밀도비와 같죠. 그래서 얘는 밀도가 2.4분의 3.0, 얘는 밀도가 1.2분의 2.3이죠. 그래서 2.4분의 3 대 1.2분의 2.3. 자, 2.4를 곱해서 3 대 4.6이다. 자, 이렇게 소수로 풀면은 좀 문제가 힘들어지니까 10을 곱해서 30 대 46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원자량 비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자량 비를 30대 46이라 둔 다음에 A, B의 분자량이 뭐 30K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A, B2의 분자량이 46K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지금 B가 하나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런데 30K에서 46K로 증가했죠. 따라서 B의 원자량은 16K가 되고, 그 다음에 A의 원자량은 얼마예요? AB의 분자량이 30K니까 16K에다 뭘 돼야 30K가 돼요? 14K가 되죠. 따라서 원자량 비를 구하면 7대 8이다. 14K 대 16은 7대 8이다. 뭐 이런 식으로 K라는 어떤 상수를 대입해서 비례 상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긴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분자량 비로부터 원자량 비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K라는 비례 상수를 쓸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AB의 분자량은 30이다. AB2의 분자량은 46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도 사실은 무관합니다. 알겠죠? 자, 4번 그림은 실린더에 들어있는 세 가지 기체의 부피와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온도와 압력은 같다라는 조건이 들어있고 분자량비를 구하래요. 자, 분자량비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밀도 비와 같다 그랬죠. 자, 그럼 세 기체의 밀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밀도는 뭐와 같아요?
부피분의 질량과 같죠? 자, 얘는 부피분의 질량 3리터분의 2g, 부피분의 질량 4리터분의 3g, 부피분의 질량 얘는 12리터분의 22g이니까 자, 분자량비, 즉 밀도비는 3분의 2 대 4분의 3 대 12분의 22고 자, 12를 곱해봅시다. 12를 곱해보면은 8 대 9 대 2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자량비를 한번 구해볼까요? 원자량비를 구해볼 건데 그 앞에 3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XY4의 분자량을 뭐 8K, 얘를 9K, 얘를 22K로 둔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은 어, 그냥 우리는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원자량은 B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비례상수 도입하지 않고 XY4의 분자량이 8, Y2Z의 분자량이 9, 그 다음에 XZ2의 분자량이 22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XYZ의 원자량이 각각 스몰 x, 스몰 y, 스몰 z라 한다면은 x 플러스 4y가 8이란 얘기고 2y 플러스 z가 9, x 플러스 2z가 22라는 얘기예요. 자,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이제 x, y, z를 구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x는 6, y는 2분의 1, z는 8이 나옵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x 대 y 대 z는 6 대 2분의 1 대 8이니까 12 대 1 대 16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원자량비를 구하면 된다. 자, 5번 표는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두 가지 기체 분자에 대한 자료이다.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그 단위 부피당 질량 값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단위 질량당 부피 값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앞에서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밀도와 같다고 그랬었고, 그러니까 밀도하고 같다 그랬었고, 얘는 분자량에 비례하는 값이라 그랬었죠. 자, 그러면은 단위 질량당 부피는 어떻게 써요? 단위 질량당 부피는 한마디로 말해서 질량분의 부피를 구한 값이라는 얘기고 얘는 밀도분의 1과 같고 결국에는 뭐에 비례하겠어요?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단위 질량당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각 세 가지 분자의 분자량을 먼저 구해봅시다. 자, x2가 2니까 x는 하나당 1일 거고 y가 4니까 옆에 그대로 씁시다. y는 하나 4이고 그러면은 xy2는 분자량 어떻게 구해요? 1에다가 8을 더하면 9죠. 그래서 b는 9. 자, 그래서 2 분자량 2, 4, 9라는 값이 나왔는데 얘네들로부터 어떻게 단위 질량당 부피 비율을 구하느냐? 자, 단위 질량당 부피는 앞에서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2분의 1 대 4분의 1 대 9분의 1이 18 대 A 대 C다라는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B에다가 통째로 36을 곱해봅시다. 36을 곱하면은 18 대 9 대 4가 되죠? 이게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A는 9, C는 4.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9, B는 9, C는 4니까 합하면은 22. 22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밀도가 정말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고, 그 외에도 물질의 양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물리량 중에서 특히 이제 전체 원자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한 것 같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H2O 3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H2O 4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4물. 자,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총 원자수, 즉 전체 원자수를 구하래요. 자, 전체가 4물 있는데 한 분자당 구성되어 있는 원자 수가 총 3개잖아요. 즉 원자 3개짜리가 총 4몰 있다는 얘기니까
전체 원자수는 몇 몰이에요? 12몰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구했어요?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하니까 전체 원자수가 나왔죠. 자, 이와 같이 전체 원자수는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해서 구한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자, 표는 물질 X2와 X2Y에 대한 자료이다. 전체 원자수가 Na, 즉 얘는 1몰인 거죠. 1몰인 거고 6Na, 얘는 6몰인 거네요. Na가 아보가드로수니까. 자, 근데 물질 X2는 한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2개이고 그 다음 얘는 한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개예요. 자, 그럼 결국에는 몰수 X2가 몇 몰이 있어야 전체 원자수가 1몰이 될 것인가? 자,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식을 써서 표현해 보자면은 전체 원자수가 1몰인데 얘는 N몰에다가 2개로 곱한 값이죠. 그러니까 그냥 2라고 써봅시다. 한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2니까 따라서 N은 얼마다? 2분의 1몰이다. 맞죠? 2분의 1몰 있을 때 한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2개니까 2분의 1 곱하기 2 해가지고 전체 원자수 1몰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몰수가 2분의 1몰이고 마찬가지로 하면은 오른쪽은 몇 몰이 나와요? 얘는 2몰이 나오죠. 자, 그래서 X2와 X2Y의 분자량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질량이 14예요, X2는. 그러면은 X2의 분자량은 뭐 같아요? 몰수분의 질량과 같죠? 그래서 2분의 1분의 14니까 28. 마찬가지로 X2Y의 분자량은 2분의 88에서 44. 자, 여기서 근데 X2의 분자량 28이니까 X는 하나당 14. 그러면은 X2Y에서 X2가 차지하는 원자량이 28인데 전체가 44 나오려면은 Y는 16이 나와야 되죠. 따라서 X와 Y의 원자량 비는 7대 8이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표는 T-1 기압에서 기체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지금 기체 가나다가 나와 있고 각각의 분자식이 나와 있고 질량과 부피 그 다음에 전체 원자 수가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전체 원자수 값을 봅시다. 자, 전체 원자수 얘는 한 분자당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한 분자당 4개의 원자 얘는 한 분자당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옆에다가 전체 분자수의 상대값을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상대값 쓰자면은 전체 원자 수를 그 분자당 구성 원자 수로 나누면은 분자수의 비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1을 3개로 나눠서 3분의 1 얘는 2를 4로 나눠서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해요? 분자수에 비례하잖아요. 분자수에 비례하니까 자, 여기 6, x 3분의 1, 2분의 1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6대 x는 3분의 1대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식을 세워봅시다. 3분의 1 x는 3이니까 x는 9다. 자, 이렇게 x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부피가 얘가 가에 비해서 다가 2배가 되었죠. 그러면은 분자수도 2배가 돼야겠죠. 3분의 2. 자, 그런데 한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얘는 다는 총 3개예요. 그럼 y는 어떻게 구해요?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하면은 전체 원자수가 나오죠. 3 곱하기 3분의 2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y는 2. 그래서 x 플러스 y는 11이 나와요. 11. 자, A하고 C의 원자량 비를 지금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분자수의 상대값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가나다의 분자량 비를 먼저 구해 봅시다. 자, 분자수 상대값이지만은 어차피 우리 나중에 원자량 비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자수가 각각 3분의 1몰
그 다음에 2분의 1몰, 3분의 2몰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각각의 질량이 16, 30, 23이니까 각각의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분자량 어떻게 구해요?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은 몰수분의 질량으로 구하죠. 그래서 AB2는 16을 3분의 1로 나눠서 48. 그 다음에 AB3는 30을 2분의 1로 나눠서 60. 그 다음에 CB2는 3분의 1을 23으로 나눠가지고 얘는 2분의 69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 지금 AB2에서 AB3를 넘어가는데 B가 하나 증가했는데 분자량 12가 증가했으므로 B의 원자량은 12가 되고 오른쪽에서 A는 2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B가 차지하는 원자량이 총 24인데 C는 그러면은 2분의 69에서 24를 빼면 되니까 얼마예요? 2분의 21. 따라서 A, B, C의 원자량 B는 24 대 12 대 2분의 21인데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구해볼까요? 48 대 24 대 21인데 3으로 나눠서 16 대 8 대 7. 자, 이렇게 16 대 8 대 7이라고 구하면 됩니다. 자, 3번 표는 용기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지금 분자식에 나와 있고 기체 질량 전체 원자 수가 나와 있어요. 자, 분자식에서 얘는 구성 원자수가 총 3개고 얘는 구성 원자수가 총 4개잖아요. 자,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수로 곱하죠. 자, 그러면은 즉 AB2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AB2와 AB3의 전체 분자 수를 구하자면은 AB2는 3n을 3으로 나눠주면 되죠. 3n을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얘는 n개, 그 다음에 얘는 2n개가 되겠네요. 상대값은. 근데 n개에 대한 질량이 얘는 2, 그 다음에 2n개에 대한 질량이 5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뭘 구하면 돼요? 원자량분의 원자량의 비율을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체 분자수가 얘는 n, 얘는 2n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어차피 구해야 되는 건 원자량 비니까 우리 그냥 편하게 AB2가 1몰, 그 다음에 AB3는 2몰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차피 원자량 비를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1대 2니까 분자수가 1대 2니까 AB2는 1몰, AB3는 2몰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자, 이때 각각의 질량을 이용해서 AB2와 AB3의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죠. 자, AB2는 분자량이 1몰분의 2g을 해가지고 2가 되고 그 다음에 AB3는 2분의 5를 해서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B가 하나 이렇게 추가되는데 분자량이 2분의 1 증가했으므로 B는 원자량 2분의 1, A는 1이 됩니다. 따라서 A 원자량분의 B의 원자량 하면은 얼마가 나온다? 2분의 1이 나온다. 자, 이렇게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표는 T도씨 1기압에서 기체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좀 잘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 기체 가의 경우에는 분자 수가 총 1.5몰이고 그 다음에 다의 경우는 0.5몰이라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전체 원자 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자, 전체 원자 수는 원래는 분자 수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 수를 곱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분자당 구성 원자 수 2개고 그 다음에 1.5몰의 분자수를 이용해서 이제 전체 원자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를 같이 비교할 거예요. 자, 다는 전체 원자수가 1 플러스 x개인데 분자수 0.5몰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 원자수의 상대값이 가는 4, 다는 2가 나왔다. 자, 그럼 비례식을 한번 우리가 써봅시다. 자, 2 곱하기 1.5 대
1 플러스 x 곱하기 0.5는 4대 2다. 자, 이런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얘는 2대 1이죠.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x가 3이니까 x는 2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즉 AB2인 거죠, 다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그 T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8리터라고 나와 있죠. 28리터. 자, 그런데 나가 지금 부피가 7리터만 존재를 한대요. 자, 1몰 28리터인데 나가 7리터 존재한다? 그럼 분자수는 얼만큼 있다? 4분의 1몰만큼 있다. 자, 다시 비례식을 한번 세웁시다. 이번에는 가하고 나를 비교할 거예요. 자, 가하고 나를 한번 전체 원자수를 비례식을 써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가의 경우에는 2 곱하기 1.5,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3 곱하기 4분의 1. 자, 얘가 4하고 z에 대응되는 값이죠. 상대값이니까. 따라서 3은 3z, z는 1이다 라는 값이 나오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가의 분자식으로부터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를 보아하니까 A의 원자량과 B의 원자량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A의 원자량과 B의 원자량은 여기 나와 다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 겁니다. 나는 지금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1g이죠. 그러면은 A2B의 분자량은 얼마가 될 것이냐면은, 자, 몰수분의 질량이니까 44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 얘는 얘는 AB2였죠. 밑에서 X2라고 했으니까. 자, AB2에 0.5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지금 23이므로 얘 분자량은 얼마예요? 46이죠. 자, A2B의 분자량이 44고 AB2의 분자량이 46이다. 여기서 이제 A, B의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데, 그 사실 뭐 EA 플러스 B는 44, 그 다음에 A 플러스 2B는 46이다 해서 A와 B를 구해서 풀 수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둘을 더해보면은, 얘는 그러니까 총 A 3개하고 B 3개의 원자량 합한 게 90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은 A 1개, B 1개의 원자량 합하면은 30이다. 즉 AB의 원자량은 30이다라는 분자량은 30이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자, 분자량이 30인데 근데 분자수가 1.5몰 있죠. 자, W는 그러니까 즉 Y라고 써봅시다. Y는 N 곱하기 M인데 분자수 1.5몰에다가 분자량 30이니까 곱하면 45. 그래서 Y는 45가 나옵니다. 자, 많이 복잡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X 플러스 Z분의 Y는 3분의 45니까 15다. 15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전체 원자 수에 대한 문제를 쫙 풀어봤는데, 사실 이제 공식으로 제시했어요. 분자수 곱하기 분자의 구성 원자 수다라고 이제 제시했지만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거를 그대로 공식을 외워가면서 문제를 풀면은 아마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쓴 것처럼 외우지 말고 이해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전체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구성 원자수 이런 식으로 이제 달달달 외워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에 이런 자료들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좀 들어봅시다. 여기 밑에 1번부터 4번까지 복습을 하는데 그냥 위에 공식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바로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체 원자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얘를 왜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해서 계산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하고 비슷한 자료로 또 어떤 자료가 많이 나오냐면은 뭐 1g당 전체 원자수 또는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와요. 자, 이거는 뭐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시. 자, CO2에 1g당
전체 원자 수를 구하려고 그래요. 해볼까요? 자, CO2는 몰 줄량이 44g이죠? 이건 뭔 소리예요? CO2 44g의 전체 원자 수가, 그러니까 전체 분자수를 먼저 해볼까요? 전체 분자수가 1몰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44g당 전체 원자 수는 어떻게 곱해요? 어떻게 구해요? 한 분자당 구성 원자 수죠. CO2 한 분자는 구성 원자 수니까 3개죠, 3개. 그러면은 1g당 3몰이라고 써봅시다. 그러니까 전체 분자수가 1몰이면은 전체 원자수는 3몰인 거죠. 왜냐면 한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개니까 44g당 원자수가 3몰이에요. 그럼 1몰당 전체 원자수는 얼마예요? 44분의 3몰이죠. 자, 어떻게 구했어요? CO2의 분자량분의 CO2 분자당 구성 원자 수를 구했죠. 원자 수. 자, 이렇게 원자 수를 이용해서 구했어요. 즉, 1g당 전체 원자 수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그 물질의 분자량분의 분자당 구성 원자 수에 비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처럼 달달달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러한 자료가 나왔을 때 저처럼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기 네모칸에 나와 있는 공식은 그냥 조금 학습의 편의를 위해서 준 것일 뿐이지 달달달 외우지 말 것. 자, 마찬가지로 밑에서 1g당 A 원자 수는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분자량분의 한 분자당 A 원자 수로 구하면 됩니다. 한번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문제를 풀면서 봅시다. 1번 표는 T도씨 1기압에서 원소 X에서 Z로 이루어진 기체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 이하래요. 그다음 원자량이 Y가 가장 크고 X가 가장 작대요. 지금 어떤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그 가장 첫 번째로 1g당 부피 값이 나와 있죠. 자, 어제 많이 봤죠? 앞에서 이 단위 질량당 부피라는 값이 이제 밀도 단원할 때 봤었는데 그거는 분자량 분의 1에 비례한다 그랬죠. 기억이 나나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을 의미하고, 자, 얘는 이제 분자량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1g당 부피는 1g당 부피라는 거는 그 물질의 질량분의 부피를 구했다는 얘기고, 얘는 결국에는 밀도분의 1을 구했다는 얘기니까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하겠죠. 즉 가하고 나하고 다의 분자량 비는 B는 11분의 1 대 7분의 1 대 7분의 1이란 얘기입니다. 자, 77을 곱해서 분자량 B는 7 대 11 대 11이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위에다가 써봅시다. 자, 분자량이 7 대 11 대 11이다. 자, 이렇게 분자량 B 구했죠. 자, 그 다음 1g당 전체 원자 수. 자, 분자량을 7 대 11 대 11이라고 뒀지만은 상대값이지만은 그냥 분자량이 7, 11, 11이라고 한번 우리 그냥 둬봅시다. 어차피 분자당 구성 원자수 B를 구하는 게 또 문제니까. 자, 가의 분자량이 7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가 이제 1몰이 이런 식으로 하자 합시다. 자, 다시 할게요. 자, 지금 표에 1g당 전체 원자 수가 나와 있죠? 22N이라고. 자, 1g당 전체 원자 수가 22N이면은 가의 1몰당 전체 원자 수는 얼마겠어요? 가의 1몰당 전체 원자 수는 여기 22N에다가 7을 곱하면 되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1g당 지금 이렇게까지 풀 필요 없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될까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됐으면 바로바로 넘어가도 돼요. 자, 1g당 전체 원자수가 22N이다. 그러면은 7g당 전체 원자 수는 22N 곱하기 7이겠죠. 154N. 즉 1몰당 전체 원자 수는 1몰당 전체 원자 수는 가가 154N이란 얘기고, 그럼 마찬가지로 나하고 다도 여기 있는 분자량과 1g당 전체 원자수를 곱해가지고 1몰당 전체 원자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얘는 231N, 얘도 231N이에요. 자, 뭐 복잡한 숫자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가장 간단한 그 정수비를 구하자면은 얘는 2대 3대 3이 나옵니다. 77의 배수여서 2대 3대 3. 자, 즉 같은 개수만큼 있을 때 전체 원자수의 비가 이제 154N인데 231N인데 231N, 즉 1대 2대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자, 즉 1몰당 전체 원자수는 뭐와 같아요? 그냥 분자당 구성 원자수의 비와 같죠? 그래서 가에서 다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 비는 154N인데 이거를 바꿉시다. N인데 231N인데 231N이므로 1대 2대 2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했나요? 여기 1대 2대 2가 아니라 2대 3대 3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러나와 있어요. 가에서 다는 각각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 이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은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각각 2, 3, 3의 비율을 가지는데 얘네가 다 3 이하의 값을 가지려면은 기체 가는 분자의 구성 원자 수가 총 2인 거고 얘는 3인 거고 얘는 3인 거예요. 자, 기체 가만 한번 봅시다. 구성 원소가 X와 Y밖에 없는데 그 구성하는 원자 수가 총 2개가 되려면은 X와 Y가 하나씩 들어있는 XY의 분자식을 가져야겠죠. 자, 나 같은 경우는 그러면 XY2나 X2Y라는 이러한 분자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 뭐지? 가에서 이제 분자식이 XY잖아요. 그죠? 가의 분자식 XY인데 얘가 분자량이 7에 해당하죠. 7. 즉 나의 분자식이 만약에 XY2라면은 즉 얘가 11이라면요. 위에서 가가 그 X 하나 Y 하나가 차지하는 원자량이 총 7이었잖아요. 그럼 XY2가 11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Y의 원자량이 11에서 7을 빼는 4라는 얘기죠. 그럼 X의 원자량은 두 개 합한 게 7이 돼야 되므로 X의 원자량은 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원자량 이 순서가 맞나요? 얘는 맞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X2Y라고 한다면은 얘가 분자량이 11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러면 똑같이 하면 X가 원자량이 4, Y가 3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위에 원자량 순서에 안 맞으므로 이 조합은 안 됩니다. 따라서 나는 XY2.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다도 마찬가지로 YZ2나 아니면 Y2Z라는 분자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분자량이 지금 똑같이 11인 거잖아요. 위에서 분자량 11이라고 나타냈으므로. 근데 우리 위에서 Y의 원자량은 4라고 결정했죠. 그럼 여기서는 Z가 원자량이 얼마가 나야 돼요? 3.5가 나야 되고 여기서는 Z의 원자량이 3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순서가 Z가 X보다 커야 돼요. Z가 X보다 커야 되는데 X가 3인데 여기서 Z가 또 3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y2z는 안 되고 다의 분자식은 yz2이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쳤듯이 가는 xy, 나는 xy2, 다는 yz2이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x에서 z의 원자량 b를 구하라 되어 있는데 x의 원자량을 스몰 x, y의 원자량을 아니네요. 위에서 구했네요. 생각해보니까 구했으니까 바로 적읍시다. x 대 y 대 z는 3 대 4 대 3이다. 아니죠. 여기 3이라 쓰면 안 되죠. 이걸로 했으니까 3.5다. 즉 6대 8대 7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 여기 1번 문제는 그 모의고사에서 좀 상당히 어렵게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1, 2, 3, 4로 조금 단계를 나눠서 차근차근 풀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막 복잡한 아이디어는 없기 때문에 아마 2번에서 조금 많이 그 막혔을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1번은 1g당 부피, 밀도분의 1이구나.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하는구나. 분자량비가 7대 11대 11이구나. 이거는 쉽게 아마 유추할 수 있었을 텐데 이 1g당 전체 원자 수라는 값으로부터 각각의 이제 분자당 구성 원자 수비를 구하는 게 아마 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번 한번 풀어볼게요. 표는 AB2에 대한 자료이다. AB2의 분자량은 M이다. 자, 1g에 들어있는 비원자 수를 구하래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1g은 M분의 1몰에 해당하죠. M분의 1몰. 자, 그러면은 한 분자당 지금 B가 2개 들어있으니까 비원자 수는 총 M분의 2몰 들어있겠네요. 그 다음에 1몰의 부피를 구하래요. 어, n분의 1몰이 지금 2리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몰은 2m리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1몰에 해당하는 분자 수를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1g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원자 수가 n이잖아요. 그러면은 1g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분자 수를 구하면은 1g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분자 수를 구하면은 얼마예요? 얘는 3분의 n이 되겠죠. 즉 1g은 n분의 1몰이니까 n분의 1몰에 포함되어 있는 분자 수는 3분의 n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은 1몰에 해당하는 분자 수는 3분의 mn에 해당하겠죠. 3분의 mn 됐나요? 자, 3번. 다음은 질량이 같은 A에서 C에 대한 자료이다. 일단은 그 A에서 C의 분자수 비를 구하러 나와 있는데, 위에 문제를 조금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지금 얘는,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 수라는 값이 나와 있는데, 뭐라 나와 있어요? 3번에? 질량이 같다 나와 있죠. 질량이 같은데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 수를 구했다? 어차피 질량이 같으니까, 사실 여기 있는 값들은 단위 질량이라는 값들을 이제 지워도, 즉 그냥 전체 원자수의 상대값과 같다는 말이겠죠. 어차피 세 개의 질량이 같으니까. 자, 이거 이해가 됐나요? 자, 질량이 같으니까 어차피 단위 질량당이라는 문제를 뭐 조건을 빼도 됩니다. 전체 원자수를 질량으로 나눈 게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니까. 자, 그러면은 분자수는 뭐예요? 전체 원자수를 분자당 구성 원자수로 나눈 것 같죠? 전체 원자수를 분자당 구성 원자 수로 나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A에서 C의 분자수 B는 2분의 11 대 3분의 12 대 5분의 10이죠. 이거 다시 한번 이거 계산합시다. 자, 여기는 4고 여기는 2. 그래서 계산하면은 11 대 8 대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자수 비를 구했고 A에서 C의 분자량 비를 지금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러니까 분자 수비가 11대 8대 4라는 얘기는 A에서 C의 그 몰 수비도 11대 8대 4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세 개가 질량이 모두 같대요. 질량이 같대요. 자, 근데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요? 몰 수분의 질량으로 구하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씁니다. 자, A, B, C를 다음과 같이 써놓고 질량과 몰수를 이렇게 적을 거예요. 몰수 B를. 질량은 다 같죠? 그래서 1대 1대 1이라고 적읍시다. 그 다음에 몰수 B는 11대 8대 4죠. 자, 그러면은 분자량은 뭐예요? 분자량은 n분의 w를 한 것 같으니까 11분의 1 대 8분의 1 대 4분의 1 한 거와 같습니다. 7분의 1 대 8분의 1 대 4분의 1 이렇게 88을 구해볼까요? 88을 곱해보면은 8 대 11 대 22, 즉 분자량 B는 정리하면은 8 대 11 대 2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게 3번 문제는 그 뒤에 연습 문제 2 프린트에 있는 문제 일부분을 좀 변형해서 가져온 거라 만약에 뒷부분의 문제가 잘 안 풀린다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표를 좀 보고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한번 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추가 개념에 관한 내용은 모두 끝났습니다. 사실 이제 물질의 양이라는 게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를 이제 활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자료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문제에서 조금 활용이 되는지를 직접 문제를 풀면서 조금 익혔으면 좋겠고, 단번에 이해는 안 될 거예요. 단번에 이해는 안 될 텐데 계속해서 문제를 반복해서 조금 풀이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마다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무엇인데, 아니면은 이제 뭐 얘가 이제 뭐 어떤 뭐 뜻을 좀 내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개념에 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